여러분, 신라 역사상 가장 격동적이었던 시대를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두가 남성왕을 당연하게 여기던 그 시대에 한 여인이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과연 신라의 어떤 의미였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번영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서막이었을까요? 수많은 이들이 불가능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 순간에도 과연 그녀는 어떻게 이 위태로운 나라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신라의 첫 여왕, 선덕여왕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역사의 물줄기를 거스르듯 파격적으로 등장한 그녀가 직면해야 했던 수많은 내후회환, 그리고 그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보여준 놀라운 지혜와 결단력이 시청자 여러분의 마음에 강력한 궁금증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위기 속에서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선덕여왕의 삶을 통해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죠. 신라의 왕궁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그 속은 언제나 권력 다툼으로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라 사회를 지탱하던 독특한 신분제도, 바로 골품제는 왕의 혈통마저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었죠. 그 중에서도 오직 성골만이 왕위에 오를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진평왕대에 이르러 성골 남자의 씨가 마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왕위를 이을 성골 남자가 없으니 이제 왕권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요? 이 비상한 상황 속에서 진평왕의 장녀였던 덕만공주, 훗날 선덕여왕이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이는 신라 역사상 전례 없는 파격적인 결정이었고 백성들에게는 불안감을, 그리고 권력을 탐하던 진골 귀족들에게는 거대한 불만과 반발의 빌미를 제공했죠. 진골 귀족들은 어찌 여인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그들의 불만 가득한 표정은 왕궁 곳곳에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고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백성들의 눈빛에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안 그래도 위태로운 신라는 주변국들의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서쪽으로는 백제가 쉴 새 없이 국경을 침범하며 신라를 압박했고 북쪽의 고구려 또한 호시탐탐 신라의 영토를 노리고 있었으니 그야말로 내후회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시기에 모두의 의심과 우려 속에 왕위에 오른 선덕여왕의 결연한 모습은 마치 거대한 폭풍을 마주한 작은 돛배처럼 위태로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선덕여왕은 단순히 왕위에 오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생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기강을 바로잡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의 정신적인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 불교의 힘을 빌리고자 했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황룡사 9층 목탑의 건립입니다. 이 거대한 목탑은 단순히 아름다운 건축물을 넘어 주변 9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신라를 수호하겠다는 여왕의 굳건한 의지와 백성들의 염원을 담은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목탑이 한층 한층 올라갈수록 불안에 떨던 백성들의 얼굴에는 조금씩 안도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위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당나라와의 외교 관계는 늘 조심스러웠고 백제는 여전히 신라의 서쪽 국경을 호시탐탐 노리며 국지전을 벌여왔습니다. 여왕은 지혜로운 외교와 단호한 군사적 대응으로 나라를 지키려 했었지만 여전히 왕궁 내부에서는 여왕의 권위에 대한 진골 귀족들의 불만과 도전이 팽배했습니다. 여인이 왕위에 오르니 나라가 어지럽다는 비난은 끊이지 않았고 이는 훗날 신라 역사상 가장 큰 내란 중 하나인 비담의 난이라는 거대한 갈등의 씨앗으로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죠. 밤늦도록 홀로 깊은 생각에 잠긴 선덕여왕의 고독한 뒷모습은 그녀가 짊어진 왕관의 무게를 짐작하게 하는 듯합니다. 그녀의 통치는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부터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선덕여왕의 통치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부터 수많은 시험과 고난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시험은 예상보다 훨씬 거대한 형태로 신라를 덮쳐왔습니다. 내부에서는 여왕의 권위에 대한 진골 귀족들의 불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고 마침내 그 불만은 신라 역사상 가장 큰 내란 중 하나로 폭발하고 맙니다. 바로 비담의 난이었습니다. 진골 귀족의 수장 비담은 마침내 칼을 빼들었습니다.
여인이 왕위에 오르니 나라가 어지럽다는 불만을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여주 불능설리, 즉 여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없다는 명분 아래 거대한 반란의 불길을 지폈죠. 수도의 한복판, 서라벌이 반란군에 의해 포위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백제군마저 신라의 서쪽 국경을 맹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나라는 안팎으로 무너져 내릴 듯한 절박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죠. 밤하늘을 가로지르는 불타는 유성 하나가 떨어지자 지쳐있던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별이 떨어졌으니 여왕의 운이 다한 것이 아니겠는가? 라는 불안감이 삽시간에 병영을 휩쓸었고 폐색이 짙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포와 절망 속에서도 선덕여왕은 흔들림 없는 침착함과 놀라운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김유신 장군에게 지시하여 불타는 소뭉치를 매단 거대한 연을 밤하늘 높이 띄워 올리게 했죠. 마치 땅으로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이 기발한 연극은 동요하던 병사들의 마음에 기적처럼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떨어졌던 별이 다시 하늘로 올라갔으니 이는 여왕 폐하의 덕망이 하늘에 닿아 다시 빛을 되찾았다는 징조가 아니겠는가? 라는 외침이 퍼져나가며 사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습니다. 여왕의 지혜와 결단은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신라를 구해내는 한 줄기 빛이 되었고 김유신과 김춘추 같은 충직한 인물들의 헌신적인 활약이 더해져 결국 비담의 난은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불타던 서라벌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신라는 절정의 위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비담의 난을 진압한 후 신라는 비로소 안정을 되찾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이 혼란 속에서도 김춘추와 김유신이라는 걸출한 인재들을 깊이 신뢰하고 중용하며 그들이 삼국 통일의 원대한 꿈을 꾸고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통치는 단순히 한 시대의 여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것을 넘어 후대 태종무열왕과 문무왕으로 이어지는 삼국 통일의 위대한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씨앗이 되었던 셈이죠. 선덕여왕의 지혜와 비전은 그녀의 이름과 함께 역사 속에 영원히 빛나는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던 첨성대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탐구하고 백성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선사하려 했던 여왕의 과학적 통찰력과 미래지향적인 정신을 상징합니다. 또한 황룡사 구층 목탑은 단순한 웅장한 목탑이 아니라 아홉 이웃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고 신라를 수호하겠다는 여왕의 굳건한 의지와 백성들의 염원이 담긴 희망의 상징이었죠. 그녀의 치세 동안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신라가 고대 국가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선덕여왕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수많은 위기와 도전 속에서 리더의 지혜와 결단,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성별의 한계를 넘어 시대를 초월한 리더십이 어떻게 내후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나라의 미래를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졌는지 되새기게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냈던 선덕여왕처럼 우리 역시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와 용기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그녀의 발자취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선덕여왕의 지혜가 삼국통일의 씨앗이 되었듯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 신라의 삼국통일 위협으로 꽃피웠는지 또 다른 영웅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예정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